자본주의. 아까 어저께 녹화한 거 보니까 본주의라고 돼 있어. 한 번 더 읽을게. 자본주의. 나의 다짐. 첫 번째, 2030년까지 자산 10억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15개 나라를 다닐 수 있다. 세 번째, 나는 결혼할 수 있다. 2008년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에서는 지난 1000년간 가장 위대한 철학자를 뽑는 설문을 했다. 그 결과 1위는 칼 마르크스였다. 또한 1000년간 가장 영향을 끼친 책은 질문에도 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이 1위로 뽑혔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철학자를 묻는 질문도 역시 1위는 칼 마르크스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조사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거나 또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보통 마르크스를 이야기하면 그의 혁명적인 투쟁이나 공산주의를 연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최초로 가난한 사람은 왜 항상 가난해야 할까? 자본주의는 정말 이상적인 체제일까? 라는 새로운 의문을 던진 철학자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계부품이 기계부품이 되어버린 노동자의 삶을 보고 자본주의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지 밝혀내고 싶어 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는 어떤 궤적을 따라 자본주의를 분석하기 시작했을까? 마르크스의 생애를 따라가보자. 마르크스는 1818년 5월 독일 라인주 트라이시에서 칠레민족 첫째로 태어났다.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아내와 함께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갔다. 그 덕에 마르크스는 12살 때부터 라틴어, 그리스어, 역사, 철학을 배우며 유박하게 클 수 있었다. 1835년 본 대학에 입학하면서 그리스와 로마 신화, 미술사 등을 배웠다. 그런 마르크스는 사실 문학과를 지향했다. 뛰어난 감수성과 수려한 문체 역시 문학을 배우면서 길러졌던 것이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을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변증법은 세상의 모든 것, 즉 인간도 자연도 사회도 그 어떤 것도 고정불변이 아니라 정반합의 법칙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철학이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을 발전시키는 주체가 세계밖에 존재한다는 절대정신이라는 헤겔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르크스는 독일의 철학자인 포이어바흐가 주장한 물질이 세계를 구성하고 지배하며 이끌어간다는 유물론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헤겔의 변증법에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을 더해 유물론적 변증법이라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과 철학을 갖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르크스는 청년 헤겔학파의 지도자 격인 인물이 되었으며 점차 무신론에 입각한 급진적인 사상을 키워나갔다. 특히 프로이센 정부의 잘못된 잘못을 과감하게 비판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당시 프로이센 정부는 왕권에 입각한 정근대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자유주의운동이나 독일 통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게 되었고 마르크스는 가장 선도적으로 프로이센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어렵네요. 이거 독일이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마르크화를 썼던 거랑 지금은 이제 독일이 이제 유로존으로 가입했으니까 유로화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유럽이 옛날의 유럽이 아닙니다. 예, 축구만 유럽을 좀 잘하긴 했죠. 지금 아시다시피 북중미 월드컵에 세 개 팀이 유럽 소속이죠. 유에파,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렇게 돼 있죠. 축구는 잘하죠. 근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조금 아쉬운 성적을 내고 있죠. 아시다시피 유럽은 노동법이 상당히 센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간 노동 시간이 가장 작은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힘을 넣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다 아시아 국가들이죠. 대표적으로 TSMC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다 아시아 국가에 속해져 있죠. 반대로 그 반도체 기업 중에서 유명한 기업이 유럽에는 없습니다. 반대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은 유명한 기업이 있지만 실제로 장비가 매일마다 이렇게 만들지는 않잖아요. 한 장비가 있으면 그게 10년, 20년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중간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네덜란드 ASML 여기가 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 제조업이 많이 쇠퇴했죠, 유럽이. 노동시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경쟁 국가에 대해서 노동시간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밤새서 일을 못 시키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밤새서 일을 못 시키니까 저녁이 있는 삶이 있냐?
다 그렇게 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낭만이 있는 그런 저녁의 외식 시간을 즐기지 못하죠, 유럽 사람들은. 물론 즐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히 비용이 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읽으면 책을 다 읽어갈 것 같고요. 다음에 책은 좀 고민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지나면 일주일의 절반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멋진 투자, 현명한 투자 계속적으로 질문하시고 끊임없이 성찰하셨으면 좋겠고요. 당신의 하루하루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